안녕하세요.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와 주택시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.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. 한 제조업체 법인은 사업 부지를 산다며 1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포에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게 적발됐습니다. 원래 목적과 다르게 법인 대출을 활용했는데 금융당국이 회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정부 합동조사반이 가려낸 주택 이상 거래는 920여 건, 특히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활용한 대출금 유용, 탈세 의혹이 눈에 띄는데요.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서 조사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또 집값 담합도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첫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.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.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좀 평등하게 올랐으면, 근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.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. 방금 보신 자료화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몇몇 아파트 단지의 담합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 나간다는 그러한 요지의 그 뉴스입니다. 오늘 제목이 이제 그 코로나19와 주택시장인데, 여러분께서 이제 주택시장,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상가라든지 오피스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얘기이고,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이 아파트, 우리 재산의 상당, 뭐 7, 80%가 될 수 있고, 아니면 이제 진짜 100%일 수도 있죠. 진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어떻게 이제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여러분들 자산에 이제 그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,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스라든지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고서 요즘 코로나 사태 19 이후에 주택시장 그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,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그 사태가 발생을 했고, 그 도미노로 실물 경제가 지금 타격을 입어서 대량 도산과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, 그로 인한 그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동의를 할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그 1998년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그 V자 반등을 했죠. 그때는 주택시장이.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제 W자로 반등을 했고,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 불패 그 신화가 여러분들 뇌리 속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위기를 맞이한 당시에는 그 떨어졌다가 한 3, 40% 떨어졌다가 종국에는 이제 그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시장이 다시 이제 급반등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보셨으니까는 그 주택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의 생각은 요번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. 제가 드는 첫 번째 다른 이유는, 첫 번째, 2020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가 골든 크로스 하는 해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출생아 수가 작년에 이제 29만 명이고 그 사망자 수도 작년에 그 언저리입니다. 근데
금년에는 출생아 수가 요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더 애를 안 낳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돼서 더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 격차가 더 그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급기야는 2030년이 되면은 그 사망자 수가 10만 명가량이 더 사망하는, 그래서 이제 그 도시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칠 거라는 것입니다. 이거는 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. 둘째는 여러분께서 지금 초저금리 때문에 그 주택 시장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19 이후 그리고 이제 식물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을 하게 되면은 초저금리 시대 때문에 주택 시장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. 요번에 이제 초저금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지금의 초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약이 되는 그러한 초저금리가 아니고 독약이 되는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입니다. 무슨 소리냐? 디플레이션,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 때문에 이 초저금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돈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. 기업이 어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기업이 아예 투자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그러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세 번째, 주택시장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신축 주택이 모자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을 찾는 수요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시장이 반등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1번과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이 계속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이어지고 또 이제 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러한 그 사회적 국가적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서울의 신축 그 주택 수요와 공급이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.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